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을 가르쳐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생님으로 고르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그 분야의 최고 엘리트나 뭐 단 한 번도 틀려본 적 없는 완벽한 전문가를 떠올리시겠죠? 네, 저도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번 탐구에서 던지는 질문이 약간 도발적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여러분의 아이나 혹은 직장에 갓 들어온 신입사원을 가르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선생님이 사실은 과거에 그 분야에서 가장 처참하게 실패해 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완벽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그 역설을 파헤쳐 보려는 거군요. 맞아요. 오늘 이 깊이 있는 자료 탐구에서는 바로 그 점을 파고 들어볼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가르친다는 행위를 내비게이션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막 기계처럼 명확하게 길을 알려주는 역할 말이죠. 네,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그렇죠. 하지만 정작 길을 잃고 멘붕에 빠진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건 정답을 뱉어내는 기계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가 진짜 각별해요. 무슨 번듯한 교육학 논문 이런 게 아니거든요. 커피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어느 평범한 아버지의 노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스로를 수포자,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한 자라고 부르는 수봉남 씨의 밤샘 복습 노트입니다. 퇴근하고 파김치가 돼서도 아이를 위해 식탁에 앉아서 그 기초 수학 인강을 들으셨다는 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감동적이죠. 삐뚤삐뚤 꾹꾹 눌러 쓴 노트인데 저희의 오늘 미션은 단순히 초등 수학의 원리를 짚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죠? 부모의 뼈아픈 과거 실패가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고 끌어안아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 아버지가 다시 초등 수학을 공부한다.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걸 넘어서 부모와 아이 사이에 어떤 정서적 교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자, 수봉남 씨가 식탁에서 인강을 듣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화면 속 강사가 갑자기 이런 말을 던집니다. 어떤 말이었죠? 과거에 수학을 못했던 뼈아픈 경험이 오히려 나중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말에 아버지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셨군요. 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대요. 그래서 노트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정답을 척척 내놓는 엘리트 아빠는 못 되지만 문제 앞에서 숨이 턱 막히는 아이의 그 답답함을 세상 누구보다 잘하는 다정한 아빠는 될 수 있다고요. 와, 이거 교육 심리학 관점에서도 진짜 엄청난 도약입니다. 스스로의 역할을 정답 자판기에서 공감하는 동행자로 완전히 재정의하신 거잖아요. 오, 공감하는 동행자요? 네, 사실 학습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 지능이나 이해력 부족이 아니거든요.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딴지를 좀 걸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시죠.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건 당연히 좋죠. 근데 막상 아이 입장에서는 결국 명확하게 문제를 싹 풀어주는 부모가 더 유용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빠도 이거 몰라. 진짜 어렵지. 이러면서 같이 껴안고 울어버리면 아이가 수학은 아빠도 포기하는 거니까 나도 안 해도 되겠다 하고 나버리는 역효과가 나지 않나요? 제 말이 그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인지적 여유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난생 처음 보는 복잡한 수학 기호 앞에서 막 땀을 쥐고 있어요. 오, 생각만 해도 수위 막히네요. 이때 엘리트 부모는 보통 무의식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아니, 이게 왜 안 풀리지? 공식대로 하면 이렇게 딱 명확한데 하면서요. 와, 직장으로 치면 제가 새로운 엑셀 프로그램 때문에 막 헤매고 있는데 옆에서 컴퓨터 도사가 와서 마우스 빼서 누르면서 아니 이게 왜 이해가 안 돼요? 이러는 거랑 완전 똑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팍 분비되면서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말 그대로 셧다운 돼버립니다. 아, 뇌가 멈춰버리는군요. 네, 학습 모드가 아니라 생존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반면에 수포자였던 아버지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맞아, 아빠도 네 나이 때 이 기호 처음 보고 도망치고 싶었어. 쳐다보기도 싫지, 이렇게요. 그렇게 아이의 두려움을 언어로 인정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순간 아이 뇌의 경보 시스템이 꺼집니다. 내가 바보라서 못 푸는 게 아니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기지가 확보되는 거죠. 아, 얼어붙은 뇌를 다시 학습 가능한 상태로 녹여주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었네요. 실패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짜 공감의 위력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아빠의 공감으로 뇌를 세팅했다면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야죠. 맞아요. 아무리 마음이 편해져도 결국 문제는 풀어야 하니까요.
아이가 초등학교 수학에서 마주하는 첫 번째 거대한 장벽, 바로 분수의 나눗셈 파트가 이 노트에 등장합니다. 아휴, 분수랑 나눗셈의 결합이라니 아이들한테는 공포 그 자체죠. 그러니까요. 가로줄 위아래로 숫자가 떡하니 있고 심지어 나누기 기호는 점이 쾅쾅 찍혀 있어서 막 외계인 암호 같잖아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위압적이죠. 그래서 수봉남 씨가 아이의 헷갈림을 박살내기 위해서 준비한 자신만의 치트키가 있습니다. 수학 용어로는 역수의 곱인데요. 아,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분수를 위아래로 뒤집는 그 원리군요. 계산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클래식한 방법이죠. 네. 근데 제가 이 노트에서 소름 돋았던 건 수학적 원리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이걸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언어입니다. 오, 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아버지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어뒀어요. 다음 날 아이가 문제집 앞에서 쫄아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 그냥 마법처럼 휙 뒤집어서 곱해버려. 라고 말해주겠다고요. 와, 마법처럼 휙 뒤집어 버려라. 전문가님, 그냥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꾼 역수를 취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랑 마법처럼 휙 뒤집어 라고 하는 게 학습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른인 저도 후자가 훨씬 속 시원하거든요. 그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제위, 그러니까 로커스 오브 컨트롤의 개념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통제위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쉽게 말해서 상황을 통제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건데요. 아이가 분수의 나눗셈 기호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은 철저한 무력감입니다. 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규칙이 날 짓누른다. 이렇게 느끼는 거군요. 수학 몬스터한테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느낌이겠네요. 맞아요.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휙 뒤집어버려 라는 아빠의 언어는 굉장히 물리적이고 동적입니다. 오, 기호를 내 손으로 엎어치게 하는 장난감처럼 시각화해 준 거네요. 정확합니다. 기호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기호의 멱살을 잡고 주무르는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와, 규칙의 피해자에서 마법을 부리는 주체로 포지션이 싹 바뀌는 거군요. 네, 두려움의 대상이 마법 주문을 외우는 놀이도구로 변하는 완벽한 인지적 재구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포자 아빠 본인이 기호에 짓눌려 봤기 때문에 아이의 그 압박감을 정확히 해체해버린 거죠. 진짜 기발합니다. 자, 근데 수학이라는 던전이 어디 호락호락한가요? 분수 몬스터를 물리치고 나면 필연적으로 다음 보스 몬스터가 등장하잖아요. 소수 파트가 나오겠군요. 맞아요. 0.4, 0.023 이렇게 점이 콕 찍혀 있고 꼬리표가 붙어 있는 녀석들이죠. 여기서 아이들이 또 대규모로 수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분수에 겨우 적응했는데 완전히 다르게 생긴 녀석이 나타나니까요. 제 말이요. 저라도 아니 분수 끝냈더니 이건 또 뭐야 하고 절망할 것 같아요. 헬로윈데이에 낯선 가면 쓴 괴물이 나타난 느낌이잖아요. 네, 인지부화 이론에 따르면 뇌가 완전히 새로운 지식 체계를 밑바닥부터 구축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심한 피로를 느끼죠. 근데 수봉남 씨는 여기서 인간 강사의 설명을 듣고 무릎을 탁 칩니다. 소수가 새로운 우주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앞서 배운 분수랑 똑같은 녀석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본질을 짚어내셨네요. 그래서 아이의 뇌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이 헬로윈 가면을 벗기는 퀴즈를 고안해냅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소수는 분수가 가면을 쓰고 나타난 또 다른 얼굴일 뿐이다. 라고요. 가면을 벗기는 퀴즈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0.4는 소수점 뒤에 숫자가 하나잖아요. 그럼 분모의 0이 하나, 즉 10분의 4라는 겁니다. 0.023은 소수점 뒤 숫자가 3개니까 분모의 0이 3개인 1000분의 23이 되는 거고요. 점 뒤에 숫자 개수를 세면 원래 분모의 영개수를 알 수 있다. 와, 이건 교육학에서 말하는 스키마를 활용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스키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배경 지식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분수라는 파일 처리 만들어져 있어요. 소수를 완전히 새로운 파일로 만들라고 하면 뇌가 파업을 하죠. 아, 뇌가 너무 피곤해서 멈춰버리는군요. 네. 그런데 아버지는 이거 사실 네가 아는 분수 파일에 들어가는 거야. 가면만 순 같은 친구야. 라고 연결고리를 딱 묶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랑 완전 똑같지 않나요? 영어를 아는 사람이 스페인어 배울 때 아, 이 단어가 영어의 그 단어랑 어원이 같구나. 결국 같은 놈이 가면 쓴 거네
하고 깨달을 때 그 짜릿함이요. 맞아요. 공포의 대상이었던 수학기호가 방탈출 게임의 단서 찾기처럼 재미있는 놀이로 변하는 순간이죠. 새로운 개념을 기존 지식 창고로 안전하게 끌고 들어온 겁니다. 진짜 대단한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소수의 정체까지 파악했어요. 그럼 이제 머리로 이해한 걸 손으로 풀어낼 시간, 바로 계산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덧셈 뺄셈 파트군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노트의 하이라이트자,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함정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확신에 차서 적어놨어요. 내 아이도 100% 이 함정에 빠질 거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상황이었나요? 10.47 더하기 6.5 이런 문제입니다. 수복남 씨 본인도 어릴 때 여기서 펑펑 울었대요. 아,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알 것 같네요. 우리가 자연수 더할 때 10 더하기 6 하면 무조건 뒤에서부터 맞추잖아요. 그 평생의 습관 때문에 10.47 아래에 6.5를 쓸 때 오른쪽 끝자리인 7이랑 5를 위아래로 맞춰서 적어버린다는 거죠. 대참사죠. 이거 학습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적잖이 현상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부적전이요?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 덧셈을 오랫동안 한 게 어떻게 방해가 될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은 소수를 배우기 전까지 수년 동안 덧셈은 무조건 오른쪽 끝자리를 맞춰라 이 규칙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렇죠. 항상 1의 자리부터 맞췄으니까요. 뇌는 기본적으로 게으릅니다.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새로 생각하는 걸 거부하고 가장 굵게 파여있는 기존 신경회로, 즉 끝자리 맞추기를 무비판적으로 가동해버리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한국에서 20년 운전하던 사람이 영국 여행 가서 당황하면 무의식적으로 막 역주행해버리는 거랑 똑같군요. 머리로는 좌측 통행인 걸 아는데도요. 아주 훌륭한 유추입니다. 과거의 강력한 습관이 새로운 규칙을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을 무시하고 끝자리부터 맞추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포자 아버지가 빨간 펜으로 별표를 3개나 치며 작전을 세웁니다. 첫 번째 지침은 소수점 일렬종대 법칙입니다. 끝자리가 아니라 소수점을 기준으로 군대처럼 줄을 쫙 맞추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전문가님, 진짜 천재적인 발상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수점을 기준으로 줄을 세우면 10.47 밑에 6.5가 오잖아요. 그럼 4 밑에는 5가 오는데 7 밑에는 어떻게 되죠? 라는 걸 아버지가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헷갈리고 불안하게 비어있는 그 자리에 투명 0을 채워 넣어라. 와, 투명 0이라. 이건 정말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이의 뇌 구조를 직관적으로 완전히 해킹한 거예요. 투명 0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인간의 뇌는 빈 공간, 즉 여백을 보면 미완성된 상태로 인식하고 불안해합니다. 시각적인 공백을 어떻게든 메우려고 하는 공포증 같은 게 있거든요. 아, 바닥에 타일 쫙 깔려 있는데 중간에 하나만 쏙 빠져 있으면 계속 거기로 눈길 가고 어떻게든 막 채워 넣고 싶은 그런 심리요? 정확합니다. 그 7 밑에 빈 공간을 보는 순간 뇌는 공백을 못 견디고 옆에 있는 5를 억지로 잡아 끌어서 7 밑으로 가져다 놓으려고 해요. 부적전이가 다시 발동하는 거죠. 또 끝자리를 맞추려고 하는군요.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가 투명 0이라는 가상의 블럭을 끼워 넣으라고 한 겁니다. 시각적인 닻을 딱 내려준 거네요. 10.47 아래에 6.5 0을 만들어줌으로써 뇌가 안정을 되찾게 한 거예요. 맞습니다. 빈자리가 채워지는 순간 시각적 안정감이 생기고 기존 자연수 덧셈에 익숙한 패턴이 새로운 소수 덧셈에 아주 부드럽게 안착하게 됩니다. 실수를 원천 차단한 탁월한 솔루션이죠. 진짜 들을수록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초등 수학 복습 노트가 아니에요. 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공포스러운 기호를 장난감으로 만들고 뇌의 약점을 보완해낸 심리 전략서나 다름없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복남 씨의 노트를 통해 확인한 건 명확합니다. 지식의 전달은 단순히 퇴를 쏟아붓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운 나눗셈을 무찌르는 마법의 뒤집기, 괴물의 정체를 밝혀낸 가면 벗기기, 그리고 함정을 피하게 해준 일렬종대와 투명 0까지. 이 모든 팁들이 완벽한 지식인이 아니라 그 진흙탕에서 먼저 굴러본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디테일한 구명조끼였던 겁니다. 완벽함보다는 공감과 이해가 결국 학습의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어준다는 걸 증명한 셈이네요. 여러분, 내일 출근해서 후배한테 업무를 가르쳐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끌어야 할 때 오늘의 이 탐구를 꼭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완벽한 전문가인 척, 결점 없는 정답 자판기가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죠.
하지만 정작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장시키는 건 그 기계음이 아닙니다. 나도 예전에 거기서 똑같이 헤맸어. 여기 비어있는 부분 진짜 헷갈리지? 여기 우리 투명한 영을 하나 그려보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실패해본 사람의 솔직하고 직관적인 나침반이 때로는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길을 안내하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이번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의 기억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둔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웠던 과거의 실패나 단점은 무엇인가요? 다들 하나쯤은 숨기고 싶은 오답 노트가 있을 텐데요. 혹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오답 노트가 어쩌면 지금 누군가의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가장 강력한 치트키가 아닐까요? 아, 실패의 기록이 누군가를 위한 위로이자 무기가 될 수 있다. 정말 멋진 역설이네요. 오늘 밤 당신이 숨겨둔 그 실패의 기록이 내일 과연 누구를 위한 가장 다정한 나침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장났지만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길을 안내해 준 한 평범한 아버지의 노트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